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다 허세라며 후진국이라는 일본인 그렇게 첫 한국 여행 왔다. 공항 입국 3초 만에 넋이 나가는데 합정역 사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성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일본인 여성은 갑자기 어이없다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세이세이 코리언즈 비소 CODI 언드디라지만 이내 휴대폰 화면과 현실을 번갈아 보다 너클 잃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의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겪어 이렇게 너클 잃고야 말았는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고베시에서 고등학교 교사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리코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매일 아침 조회를 들어갈 때마다 반 아이들이 한국 K-팝 춤을 연습하고 있지를 않나? 어제는 무슨 한국 프로그램을 봤다면서 떠들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 전부 가면일 뿐이고 그 가면을 벗은 한국인들의 민낯은 아주 추악하애라고 올바른 정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 아이들은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면 이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의 일본보다 잘 사는 건 다 사실 아닌가요? 엄마한테 듣기를 우리 일본은 30년이라는 세월을 허투루 살아왔다고 하던데요. 라는 아주 허무맹랑한 말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믿는 한국에 대해 선생님이 주말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해올게. 대신 선생님 말이 맞으면 밖에서는 뭐라 해도 좋지만 적어도 학급에서만큼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으면 해. 그 반대라면 너희들이 뭐라 해도 좋지만 말이야라고 호기롭게 내뱉고 저는 주말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지금껏 한 번도 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해외여행을 오게 됐는데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 한국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 아이들이 올바른 것만 바라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과거 부모님과 공영방송과 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바에 따르면 절대 발전을 할 수조차 없는 천하의 게으른 민족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나마 한국이 지금껏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 또한 과거 일본이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TV 방송과 학교 선생님, 교과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쥐뿔도 없는 한국인들의 허세 가득한 SNS로 인해 한국은 잘 산다는 이미지가 우리 학생들의 생겨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안내해야만 하기에 한국으로 직접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깨게 때리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아침 일찍 한국공항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수많은 여행객들로 공항은 엄청나게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보고 들은 한국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주말 아침부터 한국인들은 어딜 그렇게 가는 건지 캐리어를 끌고 티켓을 발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아주 황당한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됐는데요. 한국인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아마도 일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지하철을 놓칠까?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있을 텐데 한국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못 타면 차라리 다음에 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하철 내부가 만원이 되니 뒤에 서서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황급히 어떤 한 사람을 찾으라며 말했고 저도 함께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찾던 그 사람은 푸시맨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푸시맨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지하철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이 푸시맨이 한국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스크린도어도 다르게 생겼는데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스크린도어가 가슴팍까지밖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 생긴 것도 울타리처럼 짝대기 몇 개로 스크린도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바닥부터 천장까지 스크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서 누가 밀어 선로로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을 거잖아요. 일본은 스크린도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누군가 묻지 마. 밀치기로 인해서 선로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곳 한국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사람이 많이 몰려 어떠한 범행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장소로 가기로 했고, 알아보니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홍대 인근에 많이 모인다고 하여 저와 남편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홍대 입구역으로 정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실수로 한 정거장 전인 합정역에 내려버렸는데요. 그래서 다음 지하철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고작 한 정거장 차이니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남편은 일단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와 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번화가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 홍대 입구 쪽이 아닌 반대편 주택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저는 아주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본과 주거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주택가가 있긴 했지만 한국의 주거 형태는 대개 아파트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환경이 일본과 많이 다르다는 걸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알아차렸는데요. 주변 시설들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제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정보를 대충 보고 다시 시선을 돌리니 확실히 무엇이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몇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커튼을 쳐놓지 않으면 행여나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앞집, 옆집 남자가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렇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 밀집되어 있어서 커튼을 치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햇빛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자주 피는 게 참 문제랍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저희 집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본 가정집들은 목조주택이 많은데, 그래서 습기가 한번 들어차게 되면 즉시 환기를 안 해주면 바닥에 곰팡이가 피면서 냄새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주택과 주택,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처럼 24시간 내내 커튼을 치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호텔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정했는데, 마침 작지만 아파트였고 하루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주택과의 차이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온돌바닥이나 바닥난방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게 참 부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한 날 날씨가 꽤 추워. 저는 집주인에게 부탁해 난방을 켤 수 있었는데 금세 집안이 후끈해지더군요. 심지어는 생각보다 건조하지가 않았고 추후에 더워서 보일러를 꺾는데 열이 잘 식지 않고 오래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일본이랑 진짜 크게 다른 점이었는데, 일본에는 이런 온돌바닥이나 바닥난방 시스템 같은 것들은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에서나 있을 법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의 경우에는 거의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여전히 석유난로를 떼는 집도 있고, 그것마저 아까운 사람들은 코타츠 하나만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문제는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한국의 온돌처럼 집안 전체를 데우지 않고 난방 시설이 있는 곳만 따뜻해지기 때문에 잘 때 너무 춥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부러웠던 건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찾기 힘든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것들이 한국에는 집을 나가면 5분 안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이런 마트나 편의점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편의점이나 마트를 한번 가려면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넘게 걸어야 겨우겨우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은 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너무 잘 갖추고 있어서 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이것 말고도 새벽에 배달이 잘 되는 거랑 저처럼 여자 혼자서 어디든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치안 문제인데요. 대부분 외국인들이 일본의 치안이 좋다고 말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우리 일본의 치안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도 옆집에 좀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와 남편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받은 적이 기분 나쁠 만도 하지만 생각보다 일본에서는 이런 좀도둑 문제가 흔하기 때문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혼자서 마음대로 가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새벽에도 여자들이 혼자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심지어 혼밥,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본 결과 한국은 K-팝이나 한식, 미디어 컨텐츠 등으로 잠깐 인기를 얻는 신드롬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쥐뿔도 없는데 허세뿐인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한국인들이 꽤 허세가 심한 건 맞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고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걸 직접 와보고야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 리는 없고 지금까지 한국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알아보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한국이 너무 싫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지어냈고 당시에 정보통이 없었다 보니 어른들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 점 진짜 너무 안타깝게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으로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른 채 무조건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교육을 한 점이 선생님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실수 절대 반복하지 않을 거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목표와 열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